할 때는 자연 발효, 시간이 많을 때는 자연 발효를 거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향이 둘 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향이 좋고 이것도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되는 물질들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제 만들어 볼 텐데 실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비닐이나 종이를 이용해 가지고 깔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글러브를 끼줍니다. 끼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손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떡덩이들이 있습니다. 떡덩이들을 골고루 치주게 되면은 더욱더 탄력이 좋아지고 향이 좋아지고 맛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떡덩이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갈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 하면 최초에 우리가 가져왔을 때 요런 입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갑니다. 분쇄를 해줘가지고 갈고 난 다음에 발효나 숙성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이쁜 입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요 정도 뜯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바로 떡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떡차가 돼요. 그러나 요 방법보다는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라운드 타입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떡차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요런 이제 대가 있습니다. 대를 갖다가 중간에 찍어주게 되면은 요런 떡차의 모양이 나옵니다. 요 모양이 요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놓고 또 일정 양을 띄어서 무게 달아도 괜찮지만 안 달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골고루 안에 있는 기포를 없애기 위해서 주물러 줍니다. 주물러 주고 난 다음에 동그랗게 라운드를 만들어서 역시 찍어주는 겁니다. 찍어주게 되면 떡차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기포를 없애기 위해서 주물러 줍니다. 주물러 주고 난 다음에 일정 양을 포집을 하고 그 다음에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께 이게 지금 제일 얇게 나왔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양들을 만들어 보시면은 집에서 떡차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녹차가 있고 그런 다음에 찌고 난 다음에 절구해서 빻고 그런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은 떡차의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가정상비용의 떡차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떡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요 다음에 공정은 이렇습니다.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대로 그냥 그대로 말려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을 잡아가지고 치도 이렇게 둥근 모양이 이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둥근 모양이 잘 나오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정 모양의 떡을 준비하고 이런 모양의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가 있으면 이 모양의 기구를 넣고 떡 치는 걸로 치게 되면 떡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떡차가 생산이 됐고요. 다시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조금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비정형의 방법도 있고 정형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기구가 있으면.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공방에 나오셔가지고 연구소 나오셔가지고 기구들도 구매하시면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실습이 될 수 있도록 힘이 안 듭니다. 힘이 안 들고 살살 치주면 됩니다. 그래서 끌어주고 그 다음에 밀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떡의 모양이 비정형이 같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정형적이고 둥글게 잘 굽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택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재료들을 저희들이 연구소에 나오시게 되면은 드리게 되면은 여기에 첨가물들을 섞고 그런 다음에 내 몸에 맞는 내가 이제 당뇨가 있다 그러면 당뇨에 해당되는 비트메놀이나 여주나 돼지 감자를 발효시키는 것들을 가지고 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하면서 정형적인 모양으로 갈 거냐 비정형으로 갈 거냐를 선택을 하고 비정형으로 갈 때는 집에서 한 달 이상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비정형의 재미도 상당히 있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형적인 모양은 이렇게 도구들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떡차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가 김 교수의 가가호호 떡차 만들기입니다. 가정에서 떡차를 이렇게 만들 줄 아시게 되면은 내가 가정 상비용으로 감기약도 만들 수가 있고 내가 가정 상비용으로 보약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경옥고를 만들어서 경옥고 떡차를 만들 수도 있고 공진단 떡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증효조 초축에 대한 지식과 한의학적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를 좀 하시게 되면은 여기 우리 연구소에 있는 공방 같은 이런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제품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그래서 하나가 보통 4g에서 한 6g 정도 갑니다. 6g 정도 가게 되는 이 가격은 실제로 저희들이 판매할 때 한 5,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방에 나오시게 되면은 요거를 사셔도 되고 사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자기 질환에 따라 가지고 요새는 거의 다 만성 기질적 병이기 때문에 당뇨,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우리 피 혈액순환 쪽에서 일어나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들을 타겟으로 본다 하면은 장기적이나 크로닉 만성적인 질병이 치료가 된다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팥뿌리를 어디 쓸까, 집에 있는 감초를 어디 쓸까 할 게 아니고 전부 나오셔가지고 집에 있는 재료들을 갖고 나오셔가지고 가가호호 떡차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집에서 가정 상비용으로 갖고 있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이 이렇게 오늘도 치보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죠. 어려움 없이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형적인 방법으로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만드냐 하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증과 수거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효가 될 것이냐 안 그러면 건조기에서 우리가 구워서 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건조기는 이렇게 깨끗하게 건조실에서 건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온도에 대한 비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느낌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온에서 구울 경우도 있고 고온에서 구울 경우도 있습니다. 저온과 고온을 저희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단이 한 15개 정도 이렇게 단이 됩니다. 여기서 대량생산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대량생산이 아닌 경우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집에 있는 가정용 오븐 있죠. 오븐에서도 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븐을 굽는 것들은 오늘은 지금 제가 오븐에서는 연습을 안 해보고 있습니다만 저쪽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시게 되면은 공방에 한번 나오시고 연구소에 나오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갖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뜰 때는 여러분들이 뜰채들이 있습니다. 뜰채들로 이렇게 뜨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편리하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구들도 어디 파느냐 물어보시면은 저희들이 다 준비해 가지고 판매도 가능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오시게 되면은 몸만 나오시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다 만드는 방법들이 전수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전수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이때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경험들 생각해 보니까 만성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한의학을 공부를 했고 만성 질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직접적으로 먹었을 때 효과가 2-3개월 정도 우리가 예를 들면 뭘 좋은 물질을 먹었다 그러면은 2-3개월 정도는 좋게 몸에서도 증상이 나타나고 하지만 1년 12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조선시대 때 떡차를 연구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산 정약을 선생하고 초이 선생하고 초이 선사님하고 만나가지고 만들어 먹었던 그 차가 떡차라는 것을 알고 다른 교수들하고 한의사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는 기술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니고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수시켜주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들 면역력에 대해서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 고민스러운 면역력을 떡차를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연구를 같이 해서 좋은 물질을 만들어 보면은 더욱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물질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강에서는 간단하지만 이런 실험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3강 여기까지 끝내고 4강에서 준비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효능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5강에서는 역시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시는 방법은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커피 메이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티팟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티팟은 지금 해놨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색이 아주 진하고 물이 계속적으로 1리터 이상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1리터 이상 준비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